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8일 밤 9시 51분입니다. 제가 메모장 한번 열어봤는데요. 미리 제가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제가 좀 주말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을 올리는 거를요. 만약에 이후에 조금 안정이 되면 제가 주중에도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봐드려야 되는데요. 또 이제 텀이 제가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단기, 중기를 다 봐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장은, 이 주식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으면 몸부림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첫 번째 항상 예측은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항상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주식의 예측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측 불가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또 맞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예측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예측이 매번 10번이면 10번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즉각적으로 내가 시장에 순응하면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그런 힘을 좀 기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기 때문에 또 내가 예측한 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시장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1500포인트를 살짝 깨고 1439까지 갔었죠. 그때는 끝없이 하락할 때니까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1200까지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주식시장이 그 자리에서 1200까지 오지 않고 바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종목들이 보면 제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종목의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잘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쌍바닥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올라갈지 내려갈 동시에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만 가지고 1200까지 내려올 거야. 지금 이렇게 무서운 장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지금 무조건 내려와 라고 하나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 시장이 돌아왔을 때 재빨리 잽싸게 민첩하게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이 하나와 두 개, 한 개, 두 개, 즉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대응하거나 시장에 순응하는 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순응하냐에 따라서 내 이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텐데 좀 그런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64,000원까지 갔는데 6만 한 2,000원 정도면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팔려고 준비하니까 63,000원을 가요. 또 팔려고 하니까 64,000원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럼 7만원 가나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확 빠져버려서 6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못 팝니다. 왜? 64,000원을 바로 위에 거를 봤거든요. 내 저기서 못 팔았는데 이게 몇 프로야? 이게 벌써 5% 이상 차이 나네. 나 못 팔겠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냥 훅 빠져버리거든요. 위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먹었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팔고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이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장에도 1200까지 갈지도 몰라라고 이게 가만히 있다가 돌아섰어요. 아니야, 내려올 거야 하다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사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밑을 보니까 제가 코스모 신소재가 4,890원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가격이 얼마? 아이고 나 비싸서 못 사겠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면 그때 따라갑니다. 안 되겠다 싶었어. 그땐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은 해야 되지만
시장이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는 빨리 순응하면서 인정하면서 빨리 우리가 그에 맞아 대응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클 때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시장은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능력들을 여러분께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자꾸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목요일날 밤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금요일날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1760 정도, 1750, 60 정도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는 절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도를 좀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코로나 관련주도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이 장중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되니까 종가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 장중에 끝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금요일 같은 날은 아예 치닫아 보지 마시고요. 그나마도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아침에 짧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15,900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신풍제약이 여러분께는 14,000원 전후로 받고 저 개인적으로는 14,900원까지 봤었습니다. 근데 15,000을 돌파해서 15,900원까지 장중에 갔었거든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점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순식간에 마이너스 13%인가 빠졌죠. 그러면 처음에 단타를 치고 먹다가도 또 올라가면 또 단타 치고 자꾸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방 빵 맞으면 순식간에 하루에 30% 40% 손실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휘날레 구간에는 웬만하면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어쨌든 어제가 금요일이 장중 고점이 나왔죠. 저는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완전히 끝났느냐, 그거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1760에서 70 정도를 박스권을 보시라고 그랬죠. 박스권은 고점인데 오늘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점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내일 어제 미국장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루만 끝나는 하락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내일 또 기업 하락하고 나면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또 좀 반등을 주지만 반등의 힘은 좀 에너지는 약할 것 같고요. 좀 일주일을 놓고 본다면 조금 좀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 큰 하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락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금요일날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은 또 이번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싸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스피가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날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4일 정도 올랐거든요. 우리 일주일에 5일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다음 주 월화수목, 목요일이 마침 또 우리 좀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는 아마 지수가 급등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옵션 만기. 외국인 포지션에 보면 옵션이 외국인들이 이 상방향도 막아놨고, 어제 제가 외국인이 옵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스 가두를 쳐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까지는요.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이 풋을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풋을 오늘 지난 금요일 산 거는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크게 뺄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상승도 크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보기엔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옵션 만기일까지는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음 주 월화수목 일단 관망하시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좀 그런 좀 우리가 보셔야 될 때,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저는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오르면 또 일주일 정도 하락하고 또 일주일 정도 오르면 또 좀 하락하고 뭐 이런 식의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반등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4일간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아마 중간중간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크게 조정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박스권의 하단불은 뭐 제가 지금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한 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61선이 있는 자리가 11선이 있는 자리가 1620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1635, 40 정도를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죠. 11선 있는 자리니까요. 또 5일선이 지금 얼마죠? 예, 1640입니다. 그래서 1635나 40, 1620 요 정도 구간 우선 한번 보시고요. 아마 그 자리를 아마 살짝 깰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는 지지할 거라 보고 달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살짝 이탈해서 트릭을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1600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살짝 장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550이란 이 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1500 그날 밤에 1500을 장중에 이탈했었죠. 종가상 1500을 지지를 못하고 이탈했을 때 여러분께 1535나 또는 1550이 일단 반등의 최대치인데 만약에 1550을 돌파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자리가 바로 1550포인트라서 이번에 만약에 하락을 준다면 뭐 어디까지 제가 하락을 줄지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1500 한 50 정도 근처까지도 일단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하락을 일단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선이 있는 자리 1620까지 이 하락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1500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곤란합니다. 그때는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단기 매매를 병행하면서 좀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단타를 치고 싶으시면 만약에 내일 기업 하락해서 조금 빠지면 또 저쯤에서 조금 반등 주면 더 짧게 치고 놓을 수 있는데 그런 선수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좀 다음 주 월화수 목요일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 이제 코로나 관련주 많이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3, 4일만 지켜보시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550짜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1선이 있는 1620짜리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1620짜리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저는 11선 한번 살짝 깨면서 좀 이게 조금 투매를 잠깐 만들고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550에서 1600 사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550을 마지노선으로 우선 보셔야 됩니다. 1500까지 밀리게 되면 그건 좀 불안해지죠. 그죠? 그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1550 정도에서 1600 구간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1550을 깨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1550을 깨게 되면 그때는 1500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1500을 깨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1550 정도를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보다는 오히려 1550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 보시고 계시지만 지금은 단기 하락 구간입니다. 아직도 추세가 하락 구간이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요. 이게 요 고점들을 언제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2200포인트 어느 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동 평균선들이 어떤 장기든 중기든 다 역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 구간은 맞습니다. 그죠? 지금 주봉선 완전 하락 추세 구간 맞죠? 월봉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 구간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아직도 늘어나고 있죠. 뭐 코로나 진단을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하면서 뭐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신천지 교회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진단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며칠간 미국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확산 일로에 있고 지금은 확진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안정화되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는 주식은 아마 이 강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구간이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난번에 최저점에서 만약에 사지 못하셨던 분, 또는 요 추세 구간, 제가 코스모 신수에도 말씀드렸죠. 5,500원이나 5,350원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있죠. 5,350원. 그 자리에서 못 사신 분은 지금은 그 자리에 올 가능성은 저는 현재는 낮다라 보는데, 이번에 좀 조정을 받으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점 매수 기회를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요.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목요일부터 옵션 만기일 동향을 유심히 보시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1550이나 1600 뭐 이 정도 한번 오시면 조금씩 물량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번에 기회를 주고 나면 또다시 1650이나 1750이나 1760에서 한번 막히겠지만 그때 막히고 다시 한번 좀 눌러지더라도 이번 주는 이렇게 많이 밑으로 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눌러지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때리면 그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그때는 돌파하게 되면 강한 급반등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제가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전혀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그 미용실 원장님이 오늘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주식 세 가지만 얘기해보라면 뭘 사야 될지 시즌부터 야,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는 주식을 주위 미용실 손님들이 막 사야 된다고 막 얘기하더래요. 또 제가 아는 은행 직원이신 분도 지금 신규로 증권 계좌를 만드신 분이 많아졌대요. 또 주위에 삼성전자 사야 되는 얘기도 이게 이 현상을 도대체 저는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현상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너도 나도 돈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막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고점을 만들고 한 70% 구간 정도에서는 그런 사람들 몰려들거든요. 그럼 조금 오르고 나서 대세 상승이 끝나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빠진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주식을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사 들어오는데 시중에 유동성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워낙 금리가 낮죠. 그렇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부동산은 또 워낙 금액이 크니까 또 황금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 주식 쪽으로 많이 몰려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유동성을 외국이나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메이저 세력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가 저는 굉장히 사실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어차피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잃어야 누군가 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한번 위로 빵 튀기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지수를 한번 슈팅을 짧은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확 낼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그걸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지금 외국인 누르는데도 개인은 계속 사고 있으면 지수는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흔들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 확산 추세가 좀 잠잠해지는 순간, 또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끝날 때쯤 되면 한번 외국인들이 위로 한번 슈팅을 쏘면서, 그러면 개인들이 또 불같이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때 짧게 일시적으로 한번 강한 반등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중기적으로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만간에 좀 뭔가 이 시한폭탄의 버튼을 좀 눌러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물론 조정 중간중간에 반등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만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 3살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 싸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영상 그 댓글에다가 제가 수시로 제가 뭐 낮에는 이제는 좀 보기가 힘든데 저녁이라도 제가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께 댓글이라도 우선 급한 대로 좀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위로 한번 당기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위로 한번 당기게 되면 지금은 1750, 60에서 막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2050까지 아니 이제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뭐 한 2000포인트까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께 충분히 현금 확보를 하시고 코로나 관련주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인버스 잠깐 좀 사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인버스를 또 이 비싸게 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버스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단기 고점 임박입니다. 고점 근처입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남기면서 동시에 제가 인버스를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코로나 관련주가 신풍제약이 14,000원에서 15,000원 근처였었고요. 그 다음에 코미팜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29,000원, 30,000원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왔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인버스를 좀 사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버스는 제가 말씀드린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실 분은 바로 그때 인버스가 마이너스 한 3% 뭐 3.5% 4%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사셔야 되는데 그때는 보니까 별로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하니까 관심이 없으시다가 뒤늦게 점심때 주가가 순간 급락이 나고 인버스가 순간 급등이 나니까 그때 뒤늦게 인버스 따라가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돈 벌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밀려 있을 때 저점에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그때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기다리고 있으면 인버스를 사라고 말씀드릴 때는 또 나름대로 저는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바로 좀 매매하실 분은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늦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왜 장막판 인버스는 밀렸거든요. 인버스는요. 인버스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인버스를 조금 사놨는데 저는 아침 시초가 시초가 근처에서 코로나 관련주를 좀 살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가 너무 순간적으로 막 날아가기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신풍제약만 매도하고 다른 종목은 제가 따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5분 10분 15분 만에 막 고점까지 제가 생각했던 고점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버스로 좀 들어갔습니다. 자 잠깐만요. 인버스 한번 코덱스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버스를 여러분께서 아마 최근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인버스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라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버스는 절대 안 오릅니다. 대중의 생각을 항상 반대로 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버스는 지난번에 크게 급등한 이후에 이 21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시초가는 시작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주가 고점이 나오고 또 지수가 1750, 60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단기 고점이라 보고 일단 저는 살만한 게 없으니까 인버스를 들어간 거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사고 싶으시면 지수가 고점이 맞고 뒤에서 살만한 게 없으면 그냥 인버스 조금 사놓으면 되죠. 뭐 몰빵하는 건 아니지만 또 쪼는 맛도 있잖아요. 수익이 뭐 1, 2% 나면 내가 점심값은 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인버스는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면 인버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좀 갭을 살짝 띄우겠지만 그 갭을 띄우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띄운 이후에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는 한 2, 3% 갭 상승이 밀릴 수 있는데 밀리더라도 그러면 또 지수는 좀 반등이 들어오겠죠. 갭 하락 이후에. 하지만 그 반등이 1750, 60을 뚫는 반등은 이번에는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수는 다시 좀 횡보하면서 약하게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도 조금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지난 고점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제가 여러분 점심값 정도는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는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수가 좀 제가 좀 눌러질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좀 지수가 반등보다는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 말씀드렸죠. 뭐 급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버스가 급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들고 계시면 한 2, 3일, 3, 4일 들고 계시다가 옵션 만기일 전으로 아니면 옵션 만기일 뭐 하루 전에라도 좀 적당히 수익 놓으면 분할 매도 하시면서 짧게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제법 수익이 많이 있을 테고요. 자, 다음에는 지수가 하락하고 인버스 급등할 때 그때 따라가면 넣습니다.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면 모든 대중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미리 문자 드렸을 때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달려들 때 팔아야죠. 이렇게 반대로. 자, 인버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뭐 한 2, 3일 다음 주까지는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수가 좀 돌아선 느낌이 들면 그때는 바로 팔고 놓으셔야 됩니다. 인버스요. 아니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어제 금요일 고점은 좀 당장은 내일 당장은 고점 근처까지 한번 가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눌러질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좀 눌러지게 되면 그때는 좀 들고 계실 분 들고 계시다가 한 2, 3일, 3, 4일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고점에서 한번 팔고 다시 저점 잡으셔도 되고요. 뭐 변동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자, 인버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이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글쎄요, 뭐 항상 그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이 외국인들이 이 현물을 사기 전에 외국인들은 먼저 주가를 좀 움직이기 전에는 항상 선물을 먼저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먼저 선물을 충분히 이렇게 매일 선물을 산다는 게 아니고요. 표시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선물을 만약에 1000개약 샀다가 한 600개약 팔고 또 한 뭐 800개약 샀다가 한 200개약 팔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선물을 모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모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주가를 띄우기 전에 꼭 선물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선물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은요. 그 선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는 외국인이 현물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을 매수를 언제 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은 항상 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국인들은 매매 동향을 가만히 보시면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급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과감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 사람들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잘 안 들어오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나갈 때는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다시 눌려지고 나서 뭐 쌍바닥을 찍든 짝꿍댕이를 만들든 다중바닥을 만들든 어느 정도 바닥점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구간에는 선물을 매수하겠죠. 선물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고 이제 임팩트 있는 순간에 왔다 싶으면 그때는 강하게 현물을 끌어올리면서 위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외바닥 하락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사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현물을 잘 안 삽니다. 확인하고 그 사람들은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우선 보셔야 된다. 외국인이 사 모으고 있는지를 우선 보셔야 되고요. 또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4월 9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은 뭐 외국인은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선물 매매 동향 한번 보시고요. 선물 모아가는지도 보시고 4월 9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장의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 옵션 만기일 전후가 저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건 그때 가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선물 매수 이후에 현물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첫 번째 바닥보다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경우, 즉 두 번째나 세 번째 바닥점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코로나 관련주는 하락을 하면 중간중간 계속 반등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도 코로나 관련주는 아마 변동폭이 심할 겁니다. 물론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저점에서 고점에서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제로 실전에서 매매해 보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이 저점에서 하고 고점 팔고 하면 먹겠네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변동이 왔다 갔다 하든 말든 지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좀 이게 이제 변동폭이 좀 줄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에 가격이 어디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자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점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좀 고요해지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잠잠해지면 그때 바로 사지 마시고요. 조금 분위기 봐서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저점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는 금요일날 장중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때 가서 이게 저점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는 그는 그때 나중에 좀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우리가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매수하는 뜻은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날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부 종목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부 종목들은 또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종목도 눈에 보이긴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매매하기 힘들으니까 좀 자리 잡을 때까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금요일날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또 갭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챙기셔도 되고요. 바로 급등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또 저점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또 현금을 좀 적절하게 확보하고 계시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다음 주 뒤에 또 저점 매수 기회가 오면 또 매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조금 더 보유 끌고 가실 분들은 뭐 한 2, 3일 더 끌고 가 보셔도 됩니다. 3, 4일 정도, 2, 3일 정도.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지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또는 뭐 치료제가 개발이 이제 4월달 안에 뭐 미국 길리어드사에서 렌드시비르 요거 이제 중국에서 임상 결과 나오는데 만약에 이 4월달이면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이니까 아마 이거 뭔가 효과가 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한번 또 시세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이 어느 정도 선물을 좀 좀 하나는 모아놓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시세가 좀 개인들의 유동성이 워낙 강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요. 그게 어떤 건수로 그렇게 뭐를 가지고 그렇게 급등시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유럽이나 미국이 좀 확진자가 안정될 때까지는 박스권을 우선 보셔야 되고요. 박스권 행보구간입니다. 지금은 박스권 행보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고점 1960이나 1750이나 60을 돌파를 해야 어느 정도 아니면 1800을 돌파를 해야 좀 어느 정도 저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를 한 방 이번에 때리고 나왔는데 1750, 60을 저점 잡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때릴 겁니다.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바로 그 두 번째 그 자리를 뚫는 것보다 그 자리를 뚫고 때리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밀다 이번에는 많이 안 밀리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이 장밋빛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코로나 요 이후에 미국 이제 기업 실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 악화는 2분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고 있다 봅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으로 이건 단기가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이 나라별로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떤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후폭풍에 인해서 물론 뭐 이 전 세계 정시를 저는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력들이 뭔가를 또 고투를 잡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또 주가를 한번 급락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당장은 저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보고 있지만 항상 매매를 하시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손절수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어떻게 또 나중에 변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율을 여러분께 한율을 제가 자주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한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210원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일봉상으로는 그동안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둘, 반등 주고 셋. 자, 한 주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제 내일 정도는 그죠? 반등 들어오다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데 문제는 월봉을 보시면 이 월봉은 캔들이 하나지 않습니까? 한 달이거든요. 이 캔들 하나가요. 무려 한 달이기 때문에 지난 직전 고점 거점까지 갈 뻔했네요. 결국은 밀렸네, 그죠? 그죠? 어쨌든 이 짝꿍댕이 형태 쌍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거는 제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 봅니다. 왜냐면 월봉상 캔들이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그럴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손절은 좀 항상 감안하시면서 경계를 항상 풀지 마시고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했고 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투자에 좀 참고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특별한 종목을 본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시장에 따라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내리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크게 종목 연구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시장을 좀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크게 조정 들어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면 그 조정의 저점이 어디점인지를 여러분께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미리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 그 지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620이 11선인데 그 11선 한번 살짝 깨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 보이는데요. 깨야만 이 사람들이 또 기대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1610포인트, 20포인트가 11선인데 그 자리는 더 지지할 거라고 사람들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 자리를 깨는 모습이 한번 나오면 그때는 좀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50포인트 정도까지도 하락을 좀 열어두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600에서 1500 요 구간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500 이탈하면 좀 곤란하고요. 1550을 이탈하면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땐 1500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니까 좀 확인해봐야 되고요. 코로나 관련주는 당분간은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좀 안정되고 좀 이렇게 이 날뛰는 게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쯤에 한번 분위기 봐서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버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갭 상승 이후에 팔고 싶으신 분들은 파셔도 되고요. 점심값 보셨으면 파셔도 되고요. 아니면 며칠 조금 더 들어가실 분들은 좀 더 들어가셔도 되는데 큰 수익보다는 그냥 점심값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분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주말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